구름아, 너까지 잔소리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두 잔. 안녕하세요. 여기는 두말하면 잔소리. 저는 햄티브고요. 저는 얼굴 없는 가수 서르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애니 추천이죠? 갑자기요? 네. 애니 추천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루케가 오늘 딱 와가지고 추천 뭐하지? 그러고 갑자기 유튜브에서 몰아보기 영상 보기 시작. 제가 12년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음에 팟캐스트 하면 팟캐스트 하면 이 만화를 꼭 말해야겠다. 근데 루케 취향 만화가 저랑 좀 다르더라고요. 야식꾸리한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본 애니의 문제점이에요. 이거는 너무 남성향적인 애니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만 쏙쏙 골라서 보셨던데요? 제가 그림체가 예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십덕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까? 욕 아니에요 거의? 오덕 플러스 오덕이라서 10 아, 숫자 10이라는 뜻입니다. 네. 일단 저는 애니 추천 하나 가져왔고 만화책 추천 하나 가져왔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클래식 애니메이션을 추천하려고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거 근데 그걸 만화책도 보신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훌륭한 애니메이션 뒤에는 훌륭한 만화책이 있습니다. 진짜 십덕 같아요. 그래서 강철의 연금술사 강연이라고 하죠. 일본말로는 하가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십덕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하가렌 아는 것부터가 좀 십덕 같네요. 근데 웃긴 거는 혜주는 이거 그 일본어로 된 오프닝도 부른다? 진짜 오타쿠다. 진짜 오타쿠. 21세기 가장 완벽한 소년 만화라는 칭호가 있고, 일단 세계관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국가가 있는데 아메스트리스라는 국가가 배경으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동방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좀 동양 국가가 있고 이슈발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국가가 나오고요. 근데 이 세계관에서는 연금술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것에는 꼭 하나의 법칙이 들어가는데요. 바로 등가 교환의 법칙.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금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그 대가가 없는 연금술을 가능하게 해주는 물건이 또 있어요. 현자의 돌이라는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막 누가 피 흘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수도 있고, 금을 막 만들 수도 있고, 고장난 기차를 고칠 수도 있는 신비로운 돌인 거죠. 이 현자의 돌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이런 돌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게 연금술사들도 모릅니다. 이제 주인공 소개를 하자면은 에드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연성진이 없이 연금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왜 보통 연금술을 쓰려면은 길바닥에다가 막 연성진 같은 거 막 그려야 돼요. 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려면 코드를 써야 되듯이 당연히 연성진을 그려야지만 연성을 할 수 있는데, 연성진이 없이 그냥 손바닥을 이렇게 짝 하고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연성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에드는 아주 어린 나이에 국가 공인 연금술사인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드의 동생인 알이라는 알폰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몸이 갑옷이에요. 철로 된 갑옷이고 육체가 없습니다. 이 세계관에서는 진리의 문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진리의 문. 진리의 문을 본 사람들은 연성진이 없이도 연성을 할 수 있고, 엄청난 지식을 짧은 시간 내에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배움으로써 연성진이 없이 연성을 하는 능력을 깨우치게 되는 그런 진리의 문이 있는데, 통행료가 빡셉니다. 부루마블 아니에요? 부루마블? 진리의 문 아무나 못 봐요. 일단 연금술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체 연성이나 어둠의 연성, 해서는 안 될 연성 같은 거를 해야지만 진리의 문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인체 연성을 왜 했냐? 이 둘이 완전 어렸을 때부터 연금술에 있어서 정말 큰 재능을 보이고, 막 연성진 끼작끼작 하면서 막 목각 인형을 만드는 등 어린애가 연성을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랑 셋이서 살고 있었어, 형제랑.
아버지는 어렸을 때 집을 나가버렸어. 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랑 나만 두고 집을 나가버린 완전 나쁜 아버지인 거야. 그래서 아빠 욕을 막 아우 지롤지롤 나쁜 놈 흥 가버리라고 막 이러면서 아빠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근데 아뿔싸 엄마가 아파.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야 한 깨꼬닥 이러고 죽어버린 거야. 뮤지컬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친놈들이 엄마를 연성하자. 죽은 엄마를 되살리는 흑마법을 어떻게 하다가 하는 순간 진리의 문이 열리고 끔찍한 괴물이 연성이 돼요. 인간도 괴물도 아닌 좀비도 아닌 막 이상한 게 연성이 돼서 어깨 털어야 돼. 귀신 얘기. 근데 그 진리의 문이 진리를 보여줬어요. 너 좀 치는 놈이구나? 알았어 진리 좀 보여줄게 이러고 막 진리를 보여주는데 막 정신없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지식이 한순간에 짧은 찰나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다니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신체 일부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아 그래서 걔가 그 팔이 철이구나. 팔 한쪽을 잃고 그 진리의 문을 닫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막 팔 피 흘리면서 아 이러고 있는데 동생이 없는 거야. 동생 데려와야 돼 이러고 다시 그 진리의 문을 열어서 동생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팔 한 짝을 내줍니다. 근데 좀 등가교환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육체를 다 데려온 게 아니라 영혼만 데려왔어. 등가 등가 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생의 영혼을 실을 수 있는 갑옷을 뭐 창고 구석에 있는 갑옷탱이에다가 그 연성진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동생의 혼을 연성을 해가지고 동생이 갑옷 인간으로 환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계관에서는 오토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좀 팔다리인데 강철 팔다리를 이식을 하는 거죠. 신경에 연결을 해서 그런 손 발을 달고 이제 애드랑 알이 여행을 떠납니다. 육체를 되찾기 위한 여행. 근데 육체를 되찾으려면 진리의 문을 또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리의 문을 열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등가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애드가 소문을 들어요. 이 세상에는 현자의 돌이라는 대가가 없이 연성을 하게 해주는 물건이 있다. 이 현자의 돌만 내가 찾으면은 우리 동생 몸을 찾고 내 손과 다리도 찾을 수 있겠지. 이러고 현자의 돌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내용이 강철의 연금술사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요? 네. 지금 거의 인터넷 강의 1타 선생 좀 이런 느낌이었어. 예, 제가 뒷내용도 정리해 놓긴 했거든요.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예, 지금부터는 스포일러. 좀 줄여서. 안 돼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십덕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의 강철의 십덕술사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십덕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한 줄 추천 3개. 넷플릭스의 아케인이라는 애니메이션 추천하고요. 사이버펑크라는 애니메이션 추천드립니다. 왜요? 이유를 말해줘야죠. 짱구 극장판도 추천드립니다. 이유를 말해줘야죠. 그리고 만화책 추천 간단하게 좀 해도 될까요? 아오노 군에게 닿고 싶으니까 죽고 싶어 라는 만화책을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왜 추천하는 건데 이거는? 이거는 한세기에 나올까 말까한 만신이 그린 만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철 연구소는 뭐가 됩니까? 강철 연구소는 이 같은 세계에 나왔을 텐데. 21세기 최고의 소년 만화 강철의 연금술사. 21세기 최고의 호러 로맨스. 아 호러예요? 네. 아. 왜 호러냐면요. 주인공이 유리짱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 친구도 없어요. 학교에서 말도 안 하고 조용하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구랑 부딪혀가지고 뭘 떨어뜨렸어. 그래서 미안해. 이걸 떨어뜨렸네. 자 이러고 그때 처음 남자애랑 주인공이랑 대화를 했어요. 호러네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됐으면 호러네요. 근데 진짜. 그 다음에 쟤 우리 반에 아오노 군이잖아. 쟤랑 나랑 대화를 했네. 쟤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심지어 여자애가 그런 생각하는 거야? 그래 결심했어. 이러고 아오노 군 나 너 좋아하는 나랑 사귀어줄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오노 군이 당황하죠. 나 너랑 대화도 안 해봤는데 너 나 알아? 그래 사귀어보자. 승낙을 해요. 그러고 한 2주 사귀었나? 갑자기 등교를 했는데 아오노 군이 학교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아오노 군 오늘 늦네? 이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얘들아 어제 저녁에 아오노 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유리 충격. 아오노 군이 죽으면 나도 죽을래! 이러고 방에서 커터칼로 자기 손목을 그으려는 순간 아오노 군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유리 몸을 통과한 채로 유령이 돼서 유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아오노 군? 이러고 아오노 군이 살아 돌아왔어 이러고 만지려고 하는데
몸이 통과가 돼. 어머. 아오노군이야, 안 만져줘. 아오노군에게 닿고 싶으니까 죽고 싶어 라는 말을 하죠. 징그러운 로맨스물이네요. 그래서 유령이랑 연애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업해서 해주도 봤거든요. 네. 하루 만에 다 보더라고요. 역시 십덕의 친구. 지금부터 루케 애니 추천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선 하고 싶은 애니 추천은 풀메탈 패닉이라는 사기까지 나온 애니인데요. 섹시하고 야시시하다고 합니다. 1기랑 3기가 되게 진지한 내용이고 2기가 좀 개그 느낌으로 나오는 거였거든요. 코미디 애니로. 근데 나도 코미디로 기억해.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애니는 되게 귀여운 곰돌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애기들이 잘 볼 수 있었는데 이제 1기랑 3기를 보는 순간 엄청 진지하고 무거워지는 내용을 가진 애니 풀메탈 패닉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얘기 시간입니다. 이제 풀메탈 패닉은 SF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군대 내용이 있고 에반게리온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로봇 가지고 싸우는 이제 메카물은 아니잖아. 건담 이런 거 아니잖아. 건담이야. 건담 그래? 같은 애 타서 이렇게 조종을 해. 싸워 걔네를. 사가라 소스케라는 사가라 소스케라는 남자 주인공하고 시도리 카나메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사가라 소스케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요. 그 3-4살 때 부모를 잃고 엄마랑 그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있는 와중에 엄마는 잃어버리고 그 사가라 소스케만 데리고 왔어요. 그 군인 용병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살인 병기로 그냥 키워져요. 살인 병기로 키워져서 누구를 암살하는 애로 키워지다가 어떤 사람이 다시 걔를 비밀 용병 조직인 미스릴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치도리 카나메라는 여자애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군인으로 임무를 받습니다. 동갑내기야? 동갑내기야. 근데 그 소스케가 왜 치도리 카나메를 지켜야 하냐? 이제 치도리 카나메가 그 블랙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미지의 지식을 가진 애기 그 위스퍼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1981년 뭐 몇 년도에 이렇게 뿌려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300명 정도가 그 블랙 테크놀로지 갖고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이과 계열의 엄청난 천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재적인 지식을 가지고 막 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고 전쟁에 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블랙 테크놀로지를 가진 애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외계인들이 뿌린 거야? 기억이 안 나네 그거는. 그래서 그 위스퍼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스퍼드가 동시에 재현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애는 3살 때 이미 발현이 됐었고 또 어떤 애는 뭐 2살 때 발현되고 어떤 애는 초등학생 때 발현이 되고 이런데 시도리 카나메는 아직 발현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발현이 되면은 자아가 바뀌는 거야 아니면 그냥 지식이 들어오는 거야? 지식이 이제 들어오고 자기가 의식이 없을 때 다른 위스퍼드랑 공유도 가능해.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게 자기가 자아를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려 자기를. 그래서 자살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어서 이제 치도리 카나메가 나쁜 조직에 이용당할까봐? 왜냐면 이 소스케 말고도 다른 위스퍼드가 있었는데 이미 걔는 온갖 실험을 당하고 있는 애였었어. 그래서 이제 치도리 카나메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소스케가 18살 동갑내기다 이래가지고 치도리 카나메가 있는 진다이 고등학교로 얘를 보내요. 임무를. 사가라 소스케는 소스케는 살인 병기로만 캐졌잖아요. 일상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니까 이런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모르는 애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만지게만 해도 총부터 꺼내. 총부터 꺼내고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뭐하러 왔어? 이러면서 완전 그냥 군인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학교 애들은 그 총이 장난감 총인 줄 알고 제 밀리터리 덕후인가봐. 밀리터리 덕후인가봐 해서 밀리터리 덕후가 소스케한테 말을 막 걸어요. 계속 친해지자고. 근데 소스케는 이제 얘를 지키기 위해 왔잖아. 그 소스케가 머리도 못 잘라요. 그 PTSD가 너무 심해서 그 맨날 살인병기로 키워져서 맨날 싸우고 뭐하고 이러니까 그 일상생활을 못하는 애야. 이제 그런 애가 치도리 카나메를 지키기 위해서 도쿄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도 배우고 그 치도리 카나메를 지키는 내용인데 2기는 정말 가볍게 볼 수 있는 코미디물이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그냥 노는 게 중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1기랑 3기는 진지하네요. 이 카나메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싸움도 해야 되고 막 학교 전체를 인질로도 잡고 그래. 그런 나쁜 조직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룬 건데 그림체도 너무 이쁘고 조금 야하긴 하지만 이제 소스케랑 이제 카나미의 러브라인도 있거든요. 너무 좋아. 재밌어요. 섹시 야식거리 애니만 네.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비스크돌이 뭐예요? 그 비스크돌. 이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가 이제 오타쿠 미소녀가 있어요. 마린이라는 좀 갸루 일진 같은 걔가 완전 코스프레 엄청 좋아해.
그래서 코스프레를 하는데 완전 똥손이라서 옷을 못 만들어. 근데 이제 고조라는 일본 전통 인형 만드는 그 집에 대대로 이제 내려온 손자인데 남자 완전 너드예요. 근데 멋있게 생겨서 키도 크고. 근데 이제 너드라서 애들이 말도 안 걸어. 근데 이제 그 남자애가 여자 인형 옷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들키면 자기 이상하게 볼까봐 비밀로 하고 있는데 마린한테 들킨 거예요. 근데 마린은 요놈 잘 걸렸다. 내 의상 만들어줘? 내 의상 만들어줘서 얘를 그냥 돈도 안 주고 의상을 만들게 해요. 채팅창에 예은이가 가슴 반짝거리게 표현한 거 킹받아요. 근데 저도 다 봤어요. 근데 풀메탈 패닉도 이래요. 가슴 반짝거리게 덜렁거리게.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추천하냐면 이런 남성향 애니인 거 빼고 나서 솔직히 저도 계속 십덕후라고 그러고 오덕인 거 사람한테 말하기 민망해 하잖아요. 근데 코스프레 하는 것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비주류 문화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거를 나 코스프레 해 왜? 이런 거 좀 마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고조는 자기가 숨겼어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리는 완전 인플루언서야 코스프레로.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드라마에서 정말 교훈적인 면이 좋다. 채팅창에 재미는 있는데 여자애가 자꾸 남자 앞에서 다 벗어요. 아 맞아요. 풀메탈 패닉도 근데 이래요. 풀메탈 패닉은 어떠냐면 여자의 몸에 도청장치가 있어요. 누가 이제 심어놓고 간 거야. 근데 이제 걔가 학교에서 인질로 잡히나? 이러니까 그 여자애가 이걸 벗어나야 되잖아. 자기가 몰래. 그래서 옷을 다 벗어. 그래서 조금 정말 나는 남성의 애니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면 보는 거 비추천하고요. 네. 차라리 닫고 싶어서 죽는 게 낫겠어. 아 근데 이 비스크도를 사랑을 한다가 남자애가 강압적이잖아요. 왜냐면 그거 알죠? 일본 드라마나 애니에서는 여자는 존댓말, 남자는 반말 좀 이런 게 깔려있거든요. 여기서 남자는 계속 존댓말 씁니다. 다크 아오노구는 얼마나 강압적인지 몰라요? 아 그래요? 아 스트레스 받아. 얘는 왜 중간이 없어요? 좀 스킵과 로퍼 같은 게 중간인 것 같고. 완전 힐링이죠. 네. 아오노군 보고 스킵과 로퍼로 이제 힐링하고 다시 아오노군 보고 힐링하고. 조금 남성향 보고 싶다면 비스크들 보고. 그러면은 애니 추천은 여기까지 모두 준비된 추천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바이. 안녕.